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앵커 TV의 함윤호입니다. 함앵커가 만난 사람 코너에서요. 전북교육감 예비 후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유성동 후보님을 만났고요. 오늘은 천우성 후보를 만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이들은 환우성, 교육감은 천우성. 문구를 너무 잘 지으셨어요. 네. 네. 그 환호성이라고 하는 게 네. 물론 천호성하고 대비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좀 요즘 너무 안쓰럽고 네. 좀 짠해요. 아이들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화된 나라. 예. 저도 아이들이 셋이나 네. 있는데 저희 네. 아이들 좀 짠하지 않게 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네. 교육감에 나오셨는데 네,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거의 뭐 천우성 후보님이 교육감만 안 하셨지 천우성이라는 이름은 네. 교육감 후보로서 많은 분들에게 각인돼서 얼마 전 KBS의 저희 친정에서 보도국의 오중우 기자가 AI에게 물어본 네. 후보들의 장단점 보니까 네. 인지도가 가장 높으신 네. 장점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 인지도를 아마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고 계실 텐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뭐 예비 후보를 등록하고요. 예. 정말 이렇게 얼굴이 까맣게 탈 만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또 인지를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후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해줘야 네. 그게 실제로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정당 정치의 이 광역이나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만큼은 아니어도 교육감 선거가 이제 깜깜이 선거라는 이름하에 네, 치러지고 있지만 네. 우리 천우성 후보님의 인지도가 높은 만큼 공격 또한 뭐 조금 많이 받는 편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뭐 그래 다 감내하고 또 인정할 거 인정하고 지금 뭐 또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교육감 되기까지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무슨 정책만 가지고 선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온전하게 제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예. 다면적 평가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앞서가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어서요. 예. 억울할 때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천우성 후보님도 공격을 해보신 분이시고 이제 네. 수비를 네. 해야 되는 입장에서 뭐 네. 공수에 능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네. 워낙 이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 후보님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요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려야 이게 네, 이제 네. 레가시 미디어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네. 함앵커가 만난 사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네. 고창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중학교까지 고창에서 그렇습니다. 나오셨고 실제로 네. 또 해리라고 하는 곳에서 고등학교에서 또 교편 생활하셨고 보니까 네. 이리 고등학교 네. 또 전주여상. 전주여상. 네. 10년 넘는 교사 네.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어. 이제 사대를 졸업하고 저는 예. 당시에는 이게 발령을 다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내줬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교사를 좀 하다가 어. 한 10여 년쯤 하다가 정말로 운이 좋게 국비 유학으로 일본에? 유학을 떠나게 예. 됐습니다. 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수업 분석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러니까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 연구로 이제 학위를 받고요. 이리고등학교에 복직을 1년 했다가 예. 지금은 이제 전주교육대학교에서 21년째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네. 교사 경력 플러스 교수 경력을 네, 두 트랙을 겸비한 후보님은 지금 그렇죠. 천우성 후보님밖에 그렇죠. 안 계신 거예요. 유성동 후보님은 이제 교사 출신, 네, 이남우 후보님은 교수 출신. 네. 이게 저는- 장점으로 많이 네.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저거 어마어마한 장점이죠. 네. 그러니까 현장과 이론을 동시에 겸비할 수 있고 예. 또 제가 대학이어도 그냥 대학이 아니라 교육대학교이기 때문에 아. 이게 다 저의 교사 경험과 연결된 선상에서의 어떤 그 삶이 진행됐기 때문에 네네. 훨씬 전문성을 더 발휘할 수 있고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예. 네. 초등학교 교사는 아니셨지만 네. 초등 교사가 되기 위한 또- 제자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루두루 네, 지금 네. 초중고에 또 대학에 대학까지를 예, 다 이어서 이어서 연계 지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교육감이 가장 특화된 경력을 쌓고 있지 않나요? 예. 그 이러한 것이 이제 장점으로서 네. 우리 천우성 후보님이 세 번째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번만큼은 네. 우리 천우성 후보님의 본인 생각은 네. 이번이 마지막이다. 뭐 이런 생각이실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다른 분들도 천호성 개인을 보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전북이 그간 이제 교육감이 어떤 분들을 해 오셨는가를 쭉 수십 년을 이렇게 2, 30년을 최근 봤을 때 네. 특정 대학의 특정 신분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교육을 해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현장을 잘하는 현장 교육 전문가가 네. 좀 해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가 최고조에 와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가장 좋은 기회라고 네. 지금 생각합니다. 뭐 특정 대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네. 다 아는 대학이죠. 거점 국립대, 네. 전북대, 네. 최규호 교육감, 네. 김승환 승환 교육감, 교육감. 서거석 그렇습니다. 교육감. 지금 네. 그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북대라고 하는 국립대 교수 출신이라고 하는 이 네. 인지도 네. 또 이 가치 평가가 상당히 높게 유권자들에게는 네. 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어떤 상대 후보들과의 경쟁력에서 이제 교사 경력과 교수 경력 그리고 네. 또 연구 교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세요? 이제는 좀 되셔야죠 뭐 이런 이야기 말고 예. 어떤 이야기 우리 전북의 교육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으세요? 일단 저는 교육 그 관련 공동체 구성원들을 만났을 때 예. 아까 아이들도 만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최근에 아이들을 만나면 체험학습 가게 해주세요. 수학여행 가게 해주세요. 학교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공동체가 지금 망가졌냐면요. 아이들의 체험학습도 못하고 심지어는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것까지도 안전 문제로 다치니까 공도 못 차게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학교가.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런 속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죠. 교사들은 학교가 무섭다고 얘기를 합니다. 워낙 많은 민원과 교육 활동에 있어서의 또 이게 뭡니까? 아이들 아동 학대 문제가 생길까 봐 그렇죠. 학부모님들 만나면 학교는 믿을 수 없다. 또 너무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교육 관련 구성체들의 정말 그 어려운 곡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서 네. 뭔가 이걸 환호성 지를 수 있는 상황으로 좀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학교의 주체의 네. 교육 공동체 구성원을 네. 이제 교직원, 네. 학생, 네. 학부모까지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학생은 학생대로 학생 인권 네. 이야기하고 있고 네. 교권은 교권대로 추적해서 교사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학부모는 학교에 왜 이렇게 또 민원을 많이 내고 네. 교사를 힘들게 하냐. 물론 네. 대부분의 학부모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특히 우리 전북이 그런 이 삼위일체가 되지 않는 불협화음이 가장 높은 곳. 그래서 중앙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육부 장관이 다녀가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지역이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아마 교육감 후보들에게 네. 제발 좀 네. 안전한 학교, 네. 학생들이 학교 가고 싶은 학교, 그렇습니다. 학부모가 믿을 수 있는 학교, 또 맞습니다. 교사도 존중받는 학교가 그렇습니다.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감이 되면 1번으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네, 네.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서 교사와 학부모와 교육 유관 단체인 지역 사회가 뭔가 서로 협력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 신뢰 관계를 쌓아야만이 교육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그 안에서야만 그렇게 돼야만이 정상적인 교육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1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야만 공부도 되고 뛰어놀고 그렇습니다. 서로를 믿고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어 단어 더 외우고 수학 문제 더 풀고 그럼요. 이런 부분이 되기 예, 전에 예, 안심할 수 있는 학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천우성 네. 후보님의 네. 이제 준비하신 이 책자, 네. 첫 장을 열어보니까 5대 비전이 있습니다. 네, 네, 진짜 공부, 네. 전문성과 따뜻함, 네. 안심과 신뢰가. 네, 네. 예, 이게 지금 3번인데 제가 볼 땐 마음속으로는 이게 그걸 1번이라고 실제로 생각하신 네, 것 같고 예, 예. 상생과 협치, 네, 청렴과 공정,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 진짜 공부에 이제 우리 아이들의 학력 신장도 네, 네. 들어가 있겠지만 네, 네 네, 가지를 보면 역시 안심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협치할 수 있는, 청렴하고 공정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예. 아마 이게 세 번째 도전하는 네. 그 후보님만의 네. 이게 교육 방향성 철학이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보다도 더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흠새 다 파악하시고 예. 워낙 우리 교육에 관심을 또 많이 갖고 계시는 아니, 또 저도 이제 한명코 새 아이의 아빠니까 예. 네. 저도 이제 네.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예, 네. 상황입니다. 네. 10대 정책 방향 오늘 뭐 이 네. 공약들을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편안하게 네.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을 하러 이제 전주에 예. 오셨을 때 네. 무주에서 오신 한 주민께서 예. 대통령님 우리 무주에 아이들이 1년에 몇 명 태어난지 아십니까? 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100명 이하입니다. 네. 정말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하고는 정말 출생 숫자가 아주 적을 정도로 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전호성 후보님 농촌 유학이라고 하는 이 화두를 정확하게 인지하셨고 또 글을 쓰신 걸 봤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그 해법을 어떻게 좀 제시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지역 소멸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네. 우리 전북은 딱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해야 돼. 하나는 여기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낳고 살아가게 하던가 네. 아니면은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연히 소멸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낳는 경우는 너무 힘드니까 이번에도 뭐 학교가 14개가 올해도 폐교가 결정됐고 28개 학교가 입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저는 해결 방안으로서 한 3가지 정도를 오랫동안 고민해 왔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농촌 유학.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다니는 것보다 전북에 이 학교가 좋은데라고 예. 그 학부모님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학교의 교육 과정이 다양화돼 있고 특성화돼 있고 우리 지역을 잘 살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 유학생으로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는 지금 330여 명이 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한 3천 명 가량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보니까 순창 같은 경우는 한 100여 명 와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늘리려면 당연히 지자체장들하고 함께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부모도 와야 되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좀 주목하셔야 될 게요. 예. 이게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제도로 지원하고 있는 분야인데 예를 들어 경기도에 있는 네. 홍길동이라는 아이가 네. 순창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예. 가족이 같이 왔습니다. 예. 그러면 순창은 농어촌 기본소득 그걸 1인당 받게 돼. 15만 원씩을 네. 그 지역 화폐로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네. 경기도 교육청에서 얼마 줍니까? 30만 원 30만 1인당. 예. 거기 경기도에서 오면 그 해당 교육청에서 30만 원. 우리 전북 교육청에서 30만 원. 그리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20만 원. 그러면- 전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럼 매달 80만 원을 그렇습니다. 학생에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 순창에 농어촌 기본소득 네. 받게 되면은 네. 그 학생 하나가 95만 원입니다. 네. 이야. 그래서 네. 가능하다는 얘기고. 네. 그러면 이제 걱정이 이거잖아요. 아니 네. 그러면 집이 있어야 네. 가족이 함께 내려가죠. 네. 아이만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기숙형 네. 학교라든지 예, 예. 아니면 이제 유학센터를 통해서 거주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만 뭐 네. 1년 다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중학교도 괜찮네. 그렇죠. 예. 연계가 될 수 예. 있게. 예. 그래서 이제 곧 주민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는 뭐 6개월이랄지 예. 1년이랄지 이렇게 제한을 두고서 아이들이 오지만 네, 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은 좀 중학교까지 갈 수 있는 정주형 농촌 유학을 좀 하게 해야 예. 우리 지역에도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함께 오면 그분들이 먹고 살 어떤 일자리랄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이가 내려와서 우리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노동력도 함께 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딘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보통 이제 농어촌에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귀농귀촌 이야기를 네, 네. 하는데 예. 교육귀촌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썼습니다, 우리 제가. 후보님께서 네, 제안을 네. 하신 것이 예. 굉장히 타당하고 예.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글쎄요, 뭐 우리 후보님의 교육 공약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AI 시대, 네. 특히나 이뭐 우리 전북 전주가 피지컬 AI 실증 시범 단지를 네. 유치함으로써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네. 피지컬 AI가 AI의 끝판왕이다. 뭐 예, 이런 예. 얘기 할 정도인데 맞아요. 예. 교육에서도 이 AI를 네. 거리두기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2013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학교가 네. 있습니다. 네. 학교도 없고 기숙사도 없고 운동장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7개 도시를 예, 본인 예. 스스로가 예, 주유하면서 네. 공부하는 과정이고 텍사스의 알파 스쿨이라고 그래서 네. 선생님이 없고 AI와 질문하고 오후에는 또 실습하고 실험하고 그렇습니다. 기존의 우리 공교육에도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어떻게 이 AI 교육과 현재 공교육의 병행과 변화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 부분도 좀 생각하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시대가 지금 밀려오는데 이건 우리가 이미 거부할 수 없고요. 예. AI를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하나는 아이들이 수업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평가를 한다랄지 또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데이터 수집해 가지고 잘 정리한다랄지 또 행정의 효율성을 쓰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AI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I라고 하는데 관심이 많은 인재를 또 우리가 잘 파악해서 그런 인재들은 대학에 뭐 좋은데 AI 관련했는데 갈 수 있도록 예. 교육도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AI와 관련해서 저는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요. 예, 예. AI가 발달되면 AI라고 하는 도구가 너무 인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해버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예. 그래서 AI에 의존한 인간이 아니라 더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제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인 셈이죠. 예. 활용과 문제점에 대응해 할 수 있는 인간. 교사도 네. 하셨고 교수도 하셨고 네. 또 예비 교사들을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한다는 건 단순한 암기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계를 또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AI에게 물어서 AI의 답을 내 걸로 만드는 것이 공부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AI에게 물을 수 있는 질문 그 그렇습니다. 프롬프트의 능력이 예, 진짜 예. 교육인데 진짜 그렇죠. 요즘 아이들에게 예. 핸드폰은 다 사용하는데 네. 대화가 안 되고 어휘력이 안 되다 보니까 문해력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수학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 수학 그 질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이 떨어져서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네. 어떻게든 대화를 더 네. 많이 하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함량이 좀 필요한 영역을 지금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 네. 이거는 기초 학력의 가장 기본이고 이게 사실 국어를 못하는 애들은요 사회도 못하고 과학도 못하고 수학도 못해요. 근데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보고 듣고 쓰고 말하고 이런 과정들의 종합적인 어떤 속에서 이게 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제가 300권 독서 프로젝트를 오. 아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 예. 300권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년 동안의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책을 그냥 읽어라가 아니라 그걸 읽게 하고 그걸 잘 이렇게 인증도 해주고 또 안내도 해주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이런 책들 3, 4학년 이런 책들 중학교 때는 이런 책들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그걸 예. 잘 이력을 관리해주고 이 이력 관리할 때 AI를 쓸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서 대학 갈 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걸 낼 때 저는 300권의 책을 읽었는데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 이런 책 200권을 읽었습니다. 네. 이렇게 내밀면 대학에서도 이 학생이 적어도 역사에 대한 준비 충분히 이런 걸 해왔구나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대학의 입시까지 연결되는 문해력을 키우면서 대학 입시까지 준비하는 어떤 교육으로서 독서 300권 프로젝트 네. 10년 전부터 구상했던 내용입니다. 그 말씀하시니까요. 네. 과거에 그 시카고 대학이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을 때 1930년대 네. 시카고 대학 총장이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네. 학생들에게 이 대학이 좋은 대학으로서 같이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100권의 고전을 무조건 네. 필독해야만 졸업할 수 있게 만든 네. 이후에 네.
좋은 인재들이 배출되고 그 인재들이 네.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걸 보면서 시카고 네. 대학이 네. 지금의 이제 순위권 안에 들어오는 대학이 됐다고 네. 하는데 네. 300건 좀 많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12년이어서요. 예. 아. 상징적인 의미고 초중고 12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한 150권 예. 그러면 초등학교 때 150권은 한 달에 2권 읽으면 됩니다. 책을 예. 한 달에 2권. 그렇네요. 예, 그 다음에 중학교 때 100권 정도, 예. 고등학교는 입시가 있으니까 한 50권 정도 이걸 분담해서 할 거고요. 예. 책만 읽어라가 아니라 책을 읽고 골든벨 데이 같은 걸 해가지고 깊이 있게 읽어야 골든벨 문제를 그렇죠. 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입상하는 사람들은 야 이번 방학 때는 해외 탐방이다. 거기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 학생들이 정말 난리나서 열심히 읽을 거고요. 네, 네. 예. 그 300권 안에 네. 작년에 제가 책을 냈는데 네. 국가가 보지 못한 국민들 아 그래요, 그래. 잠깐 네. 홍보하고 네, 가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후보님들 나오시면 예. 뭐 후보님 자랑도 하시지만 이 네. 하멘커 TV 뭐 예. 눌러주세요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도 제가 이렇게 오늘 그 과거에도 이제 가끔씩 KBS 네, 계실 네. 때 대담도 하고 그랬지만 네네.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아이고. 전문적인 아닙니다, 말씀도 아닙니다. 하시면서 이해하시는 그러니까 이 아마도 이런 또 방송이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네, 이런 방송을 통해서 기존의 방송하고는 전혀 다른 맞습니다. 또 진솔하면서도 교양과 깊이가 있는 하멘커의 우리 하멘커의 하멘커 TV. 예. 반드시 우리 그 구독 좀 해주시고요. 네. 이거 보시면 이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아, 네, 요, 네. 요 카메라. 아, 요 카메라입니까? 예, 요 카메라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절대로 네. 네. 아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 예. 역시 우리 예, 부모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학부모들 계시잖아요. 네, 학력 신장이 우리 네. 전북이 꼴찌인데. 네, 네, 그래도 학교에 가는 이유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야? 현재 수능 체제가 그렇게 돼 네. 있고 입시 체제가 그렇게 돼 있으니 네, 어떻게든 공부 잘해야 좋은 인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네, 네.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현실적인 네. 문제이죠. 네.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초학력 책임 보장을 제 1호 공약으로 세웠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곳은 공부 열심히 시키는 곳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 기초가 부족하면 인생 전체가 꼬여버립니다. 탄탄한 인생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기초적 터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학교의 과정이기 때문에 예. 기초학력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예. 또 진학지도라고 하는 게 우리 그 학교의 또 기본 어떤 그 목적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빠지지 않고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번째 장을 네네. 여니까 예. Q&A를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네, 네. 공부 잘했으면 좋겠는데 예, 혹시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예. 모든 부모님들 그렇습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 학부모 참관 수업을 가면 발표를 하는데 네. 내 아이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내 아이는 학교를 적응 잘 못하고 있나? 항상 이 부모의 마음은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또 잘하길 바라는 마음,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부모와 자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학교라고는 큰 울타리가 네. 안전한 학교와 더불어서 진짜 공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네. 기초 튼튼 3단계 안전망 구현하며 네, 네, 차근차근 진짜 공부, 성장을 촉진하는 평가 및 피드백까지 강화시키는 예, 이 세 단계를 걸치면은 네. 충분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네. 과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진단할 때도 기초적인 진단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도 진단하고 네. 필요하면 아주 심층적인 진단. 요 3단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에 이제 처방의 차원에서 이 아이가 교실 안에서 수업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업 외에 학교에서 좀 뭔가 서포팅을 해야 될지 아니면 학교까지도 힘들면 전문가가 붙는 학교 밖에서의 이런 지원까지 해서요. 네, 네. 한 명의 아이들도 뒤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네.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게 공교육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초등교육 환경에서 보면 이제 지금 하신 말씀이 맞고 네, 이제 네. 고등 네. 우리가 학교는 네. 이제 대학을 눈앞에 두고 네, 있잖아요. 네. 뭐 수능이 끝나고 나면 뭐 만점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네, 네. 전국의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런 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예, 계셔서 예. 이 부분도 지금 예, 예. 공약 TV에
실려 있습니다. 이거 좀 네네.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사실 우리 전북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미리 자신의 진로를 탐색 해보게 하기 위해서 예. 상품이 많이 있는 데서 자기가 가고 싶은 것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을 잘 이렇게 찾아가게 하는 건데 예.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제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학도 그러면 고등학교 때 본인의 진로를 찾아서 중요한 학점들을 미리 딴 다음에 예. 대학과 연계하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작 대학에서는 자유 뭐 전공 이런 걸로 다 문을 터버렸어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상당히 어려운 형국에 지금 처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제대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 좀 잘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 전북은. 네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공통적으로 드리고 있는 질문이 이제 서희초 교사 네. 이후에 네.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교권의 보호. 교사가 무너지면 사실 아이들도 무너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사가 그 가르칠 여파가 의지가 그대로.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즐거워야 교사도 예. 힘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권이라고 하는 부분 신경을 좀 쓸 수 있을까? 예. 하루아침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네네. 제가 오늘 처음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가장 핵심은 교육 공동체 신뢰 관계를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네네. 이거는 뭐 교권은 법률적으로 막 뭔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누구를 처벌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 이런 법률적 차원은 뒷문제이고요. 왜 이런 현상이 있었는가를 잘 파악해서 신뢰 관계 회복 이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신뢰관계는 교과서적인 답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할수 신뢰관계를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통의 예. 시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교육청이 그런 장을 깔아줘야죠. 깔아주면서 예. 학부모하고 소통하고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무슨 이제 법적으로 아동 학대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친 경향이 있거든요. 정서적 학대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큰 소리로 아이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 범위에 들기 때문에 그 교사의 교육 활동이 완전히 위축돼 버리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어떤 잘못이 없다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충분히 보장해줘야죠. 예. 그래야 체험학습도 가고 그러지. 체험학습 못 가면 누가 제일 손해겠어요? 당연히 아울러서 아이들이죠. 교육감이 아이들 되시면 속에서. 말이죠. 교육청이 좀 중재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당연합니다. 되겠어요. 맞아, 예. 맞습니다. 예. 그거를 선생님한테 책임지어주고 맡기는 게 아니라 네. 선생님들 오로지 교육에 전념하십시오. 네. 수업에 전념하십시오. 거기 다른 문제들은 교육청에서 다 해결하겠습니다. 네, 이런 자세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5대 비전에도 이 청렴과 공정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그 모 국립대에서 네. 청렴도가 아주 낮은 점수가 나와서 네, 교직원들 대상으로 총장님이 네, 청렴도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몰랐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대학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청렴이라고 하는 지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교육청이야말로 네, 특히 우리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이 학교 안에서의 이 청렴과 이 학교를 주관하고 있는 교육청의 이 청렴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5번째 비전에 이게 공정과 청렴을 넣으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전임 그 전전임 교육감님에 대해서 김승환 교육감 네, 네. 때 다른 어떤 평가보다 이게 뭡니까 청렴에 청렴도, 대해서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네.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다음 교육감에 와서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원칙이 없는 승진을 하게 한다랄지 예.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정한 절차와 어떤 합의된 방식에 의해야 되는데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막 내리꼽다 보니까 예. 굉장히 떨어져서 거의 최하 평가를 받았어요. 아. 전북 교육청이. 네네. 예. 그래서 다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고 뭐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교육 기금을 1조 5천억 중에 1조 3천억 가까운 돈을 다 써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다른 청렴이 되지 않아서 무너지는 우리 교육 현장을 많은 분들이 봤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주문을 많이 하십니다. 네. 예, 교육감이 되거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청렴만큼은 기본이어야 된다. 기본. 그 말씀하시니까요. 네. 뭐 이게 제가 이제 공영방송에는 네. 하지 못했던 질문인데 예, 과거에 보면 예, 뭐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 인사가 굉장히 만사인데 예,
교장이 되려면 얼마, 교감이 되려면 얼마, 뭐 예. 이런 이야기들이 예. 그게 진짜 사실일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청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김영란법이 예. 만들어진 이후에도 예. 이런 오고 가는 이 예. 금품은 아닌데 그런 네. 것들 다 포함해서 청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공정과 청렴은 이제 좀 맞닿아 있는 개념인데 네네. 특히나 돈에 의해서 또는 무슨 인간관계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정해진다면 논리가 깨져버리니까 그 안에 그 구성원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기 어려운 것이죠. 네네. 예. 자, 이 전북에 750여 개 네. 초중고가 있습니다. 이게 유치원까지 더하면 네. 그런데 학령 인구가 앞으로 지금 한 17만 명대인데 2031년이면 12만 명대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금 전북의 인구도 172만 명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계속해서 한 1년에 8, 9천 명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어요. 네. 이대로 숫자 계산을 하면 정말 이 암울한 우리 전북의 미래인데 그렇습니다. 아까 하신 것처럼 농촌 유학을 통해서든 여기가 교육 귀촌이 1번지가 되면 네. 오지 말라고 해도 오거든요. 아까 현실적인 지원도 네. 상당한 액수가 되고 네. 또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서 인지도가 알려지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게 될 텐데 네. 정말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예. 예. 학령 인구를 뭐 아이 좀 많이 낳으세요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 네, 거고 네, 네. 이곳이 오는 곳으로 또 만드는 과정 또한 네.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전북이 달라지고 진짜 전북의 새 희망을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전북을 리딩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야, 전북에 가서 아이들을 키우면 정말로 뭔가 우리가 좀 잘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대안을 만드는 작업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네. 그 안에 청렴도 들어가는 것이고 지역화된 프로그램, 다양화된 프로그램, 특성화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심리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상황인데 네. 뭔가 전북은 그래도 인정이 있고 공동체 정신이 좀 남아 있기도 하고 전북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분들입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하고 또 우리는 전통 문화 예술이 그나마 좀 살아 있으니까 전북에 와서도 충분히 인생을 좀 네.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교육을 통해서 만들고 싶습니다. 야, 우리 전우성 후보님 예. 원래도 말씀을 잘하셨습니다만 아, 이게 뭐 유튜브에 예. 나오시니까 더 편하시고 편합니다. 네. 워낙 또 앵커님이 편하게 해주시니까. 예. 예. 어느덧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 예. 이 편안함이 예. 6월 3일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네. 많은 유권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네. 전북의 미래가 네. 되는 곳입니다. 네. 머무르고 살아가고 행복하고 함께 네. 성장하는 네. 교육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뛰고 계신 예. 우리 천호성 후보님의 마지막 말씀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해야 될 텐데 네. 뭐 출마의 변을 제가 여쭤보지는 뭐 네. 않았어요. 뭐 네. 세 번째인데 또 출마의 네. 변을 여쭤본다는 것도 네, 네. 정말 예. 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예. 이런 교육감이 되겠습니다라고 네. 좀 마무리 강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랫동안 준비한 현장 교육 사실은 전문가로서 준비만큼은 철저히 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게 혼자 힘으로는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교육 공동체의 많은 분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교육감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어떤 지역의 아이들보다 가슴 따뜻하면서도 실력 있는 아이들. 이건 단순히 점수만 높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디 가서 어떻게 살더라도 살아가는 힘을 가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 있는 아이들 키우는 게 저의 꿈입니다. 도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요. 이 함앵커 TV 여러분들 꼭 좀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도 안 드렸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은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 더 예. 여쭤봐야 될 게 네. 우리 패널로 나오시는 예. 전북일보 이경재 기본 논설위원께서 교육감 선거가 상당히 광역 또 기초자치장 선거 때문에 많이
좀 밀려나 있는데 예. 깜깜이 선거를 좀 예. 많은 우리 유권자분들께 알리기 위해서 네. 세 분의 그 막걸리 회동을 하멘커가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네. 아유, 어떻게 좀 화합하는 자리.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까? 예, 아주 아, 좋습니다. 일단 그럼 네. 뭐 이남우 후보님만 네. 예스 하시면 세 네. 분과 예. 하멘커가 예. 막걸리 마시면서 예. 물론 막걸리와 교육은 예. 절대 함께 가면 안 되겠습니다만 편안한 네. 말씀을 끌어내기 위한 네. 수단인 네, 네. 것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사 경력과 교수 경력 또 세 번째 전북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뛰고 있는 전북 교육감 예비 후보 천우성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